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안뉴스타 김건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비관론자들은 터키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위기까지 번질 수 있다라고 공포가 내몰고 있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에서 공포가 지배하는 한국 증시 현재의 주가 수준이 터키와 동급 수준이다. 자, 그만큼 많이 떨어졌고 PBR도 한 배 이하로 떨어지면서 역사적 저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동전의 양면, 칼날과 같은 상황인데요. 2018년 1월에 참 시작하자마자 코스피 시장의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2,600포인트를 넘어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었는데요. 지금 연중 최저치로 극과 극의 향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조금 너무 과장된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터키하고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나라다. 우리는 외환 보유가 엄청 넘쳐나는 회사고요. 진짜 나라고 신흥국 중에서 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외환 보유가 많은 나라가 거의 없다라는 거. 그만큼 외환 위기의 트라우마가 우리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97년도에 이미 한번 IMF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지금 현재 뭐 터키는 누구랑 싸움하면서 그랬습니까? 결국은 미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최우방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사실은 좀 떠는 거는 뭐냐면 이 발이 혹시나 좀 이게 퍼지는 거 아니야? 뭐 유럽으로 좀 퍼지고 신흥국 위기로 좀 퍼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고민들 때문에 주가 이미 조정받았습니다. 2, 3일간 주가가 안 좋았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덩어리들입니다. 실제 뭐 중국과 미국이 다시 좀 화해하려고 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터키는 저리가 괜찮아 그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깨질 때도 어디 라인이 정확히 잘 지켜졌습니까? PBR 한 배 라인은 잘 지켜졌다. 정말 우리나라가 경기가 침체가 왔을 때 2200한 20선 정도 이 라인은 지켜줄 거다라고 PBR의 한 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그 라인은 지켜줍니다. 단 V자 반등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락은 아마도 추가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지는 어렵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월간 시각 볼게요. 월마트의 실적 호조가 의미하는 것들이라고 오늘 주제를 담았는데요. 그만큼 미증시에 대한 반등, 이만큼의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나타났던 적이 거의 정말 정도로 그렇죠. 지금 상황이 표현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있는데 바로 이 미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지금 현재 강달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85년 이후로 제가 쭉 한번 훑어보니까 실제로 강달러가 나왔을 때는 역사적으로 세계 증시가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달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조금 별로 좋지는 않은 모습. 단 미국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갑니다.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그런데 계속해서 나홀로 간다. 이거는 없습니다. 나 혼자 산다처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아마도 다시 무너지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1% 이상 간밤에 올랐습니다. 자, 국내 증시 그걸 최대한 반영하지 못하는 약한 반등으로 오늘도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네요.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여러분 획기적인 기획 기사를 냈는데요. 메릴린치에서 나타난 정체불명의 펀드의 정체, 한국 주식시장에서 지난해부터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 창구를 이용해 대규모 자금으로 단타를 치는 전체불명의 펀드가 출현해 논란이라고 합니다. 대형주나 코스닥 소형주까지 가리지 않고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는 메릴린치의 창구의 형태 잠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진에어와 관련한 면허 취소 여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이차관입니다. 진에어 관련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 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한 바 있는 진에어와 에어 인천에 대해 최근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이크가 안 켜져 있나요? 네.
자,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와 자문회의 최종 결과 발표를 두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자막으로는 취소가 되지 않고 면허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브리핑을 앞두고 지금 주가 수준? 네, 브리핑 먼저 볼게요. 발표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 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한 바 있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최근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청문과 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무법인 및 전문가 법리 검토, 그리고 면허 자문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법률적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수코 레브릭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에어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하면서 진에어의 발표를 앞두고 한 5%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바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22%가량 급등입니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겁니다. 실제로 진에어 같은 경우는 LCC 업체 중에서 상당히 강한 이슈가 있었어서 실제로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한항공이 있었기 때문에 정비 부분이나 모든 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금 CEO 리스크가 같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외전의 수준까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마련이 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여름 휴가철 항공기 이용에 혹시 불편을 겪는 거 아니냐 고객 문의가 쇄도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취소 결정이 났으면 상장 폐지를 통해 자본을 잠식하고 제3자 인수될 것으로 보여서 그랬었죠. 그 인수에 대한 기획 기사까지 그렇죠. 한화가 되느냐, 애경이 되느냐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되지 않고 진에어 국토교통부에서는 면허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바로 22%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렸고요. 자, 메릴린치에 대한 소식 다시 전해드릴게요. 이것을 두고 단어로 멸치의 행각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메릴린치를 그래서 시장을 교란한다라고 해서 단타 메릴린치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머니투데이 기획 기사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 표를 보실 텐데 일내로 실제로 메릴린치 창고에 단타가 의심되는 파라다이스의 매매 현황이 있었습니다. 8월 6일이었는데요. 별다른 이슈가 없었음에도 이 단타 체결로 인해서 매우 특징적인 패턴을 보여서 주가가 한 6%까지 오르고 그 이후로 바로 매도가 나오면서 제자리로 돌아온, 그게 바로 단타 메릴린치 창구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고요. 인간의 매매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AI,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매매로 펀드 매니저가 손으로 하는 매매하고는 구분되는 AI 매매라고 봅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실게요. 장벽이 높은 한국 증시에서 AI에 대해서는 이 블루오션이 될 것인가라는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표가 계속 이뤄지네요.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면 실제로 롱숏 전략으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 외국인 투자자의 단타 패턴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것도 투자 전략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를 외면해서는 또 안 되는 또 양면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 아니면 앞으로의 좀 힌트를 어떻게 얻어볼 수 있나요? 자, 메릴린치 쪽을 제가 좀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 매수 창이 너무 많이 떠서 제가 이것을 한번 좀 국제영업부 쪽에 한번 제가 문의를 해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비트리지 거래다, 차익 거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거의 같은 비슷한 업종이나 이런 것을 해외에서는 사고 여기서는 팔고 여기서는 사고 여기서 팔고 이런 식의 이런 아비트리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최근 들어서 메릴린치의 이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우리 기획기사에서 읽어보는 것처럼 예전하고는 좀 매매 패턴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를 했습니까? 바이앤 홀딩을 하면 아침에 매수가 시작이 되면 끝까지 거의 매수가 되는 이런 오늘은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구나라는 이런 이슈. 그렇지만 이제는 예전 우리 개인들이 단기 매매를 하는 것처럼 메릴린치가 그 주가에 뜨면 이것은 반대쪽에서도 분명히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인지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역이용해 보는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매매 기법이 좀 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아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판단해 그렇죠. 네. 시사공감팀과 함께 오전 시장 그 수급 코너를 같이 해주시는 그렇죠. 방법이 가장 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중 다시 한번 무역협력의 제재 차관급 회의죠. 그렇습니다. 재개를 앞두고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양국 관리들은 왕쇼원 중국 부부장과 말파스 미국 재무차관이 미국에서 무역 협상을 밝히고 있는데요. 무역 전쟁 부담에 차관급 협상으로 과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등 협상 재개를 앞두고 기싸움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이번 차관급 대화는 미중 16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 관세 부과를 앞두고 열리게 되는데요. 좀 해결의 신노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염원이 돼서 지금 찾아주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이미 쓸 카드를 대부분 다 써버렸습니다. 더 이상 뭐 관세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이미 써버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수준은 이미 다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또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보다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더 물러나서 조금 협상을 이루어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중국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또 협상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능해지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무려 2개월 만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건데요.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였지만 그동안 성과가 없었고요. 네, 그렇죠. 이에 따라서 서로 계속 보복 관세를 도입을 했고요. 자, 이번에 그 차관급이 이끈다는 점에서 아마 방안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기보다 그렇죠. 네. 탐색전의 성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고요. 양국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사이에 피해는 중국이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위안화가 동반 하락하는 등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의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낮춰지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네. 또 협상의 예측도 해봅니다. 오늘 특징 좀 볼게요, 여러분. CS-윈드가 미국의 공급 계약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강세고요. 미국의 윈드타워 공급 계약 소식 오늘 한 3-4%가량 오르나요? 자, 미국의 423억 원 규모 윈드타워 공급 공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2분기 풍력 투자 계획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풍력 시장 호황 예상에 CS-윈드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거기다 보호무역주의 반사 이익까지 기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하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늘려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폭염이 일어나고 있고 또 겨울 되면 너무 추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새로운 이슈들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신재생 에너지에 어떻게 보면 CS-윈드가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성장 가능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앞으로의 흐름이 더 긍정적인 이슈가 아마 CS-윈드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지켜봐 주세요. 신성장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지요. 오늘 이슈가 굉장히 많은 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